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실고가 종식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일본인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실고가 종식되더라도 나라빚만 증가할 뿐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엔 무책임한 정치가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일본 정치인들은 선심쓰기 정책을 자국민에게 약속합니다. 최근에는 일본 야당도 중요한 선거용으로 소비세 일시 감면이나 연수입 1000만엔 이하인 가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일본에서 정치가가 선거 전에 말하는 선심 정책은 그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일본인들도 많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결과적으로 자국민이 불행하든 말든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본 전역이 포퓰리즘 정치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지난 9월 말부터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섬뜩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엑스데이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여겨온 미국의 장기금리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시기를 명확히 밝힌 탓도 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단언해온 인플레이션이 조금도 일시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테이퍼링은 시중의 통화 공급을 늘리는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일종의 출구 전략을 의미하며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융 완화 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반면 일본은행은 아직까지도 출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일본 경제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40년간 세계 최고의 꼴찌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2020년 국내 총생산이 40년 전, 30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증가했는지 살펴보면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GDP는 1980년에 비해 48.4배, 1990년에 비해 9.6배 성장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1980년에 비해 2.1배, 1990년에 비해 1.2배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GDP 성장 여부는 국가적으로나 국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GDP가 2배로 성장하게 되면 국민은 2배로 잘 살고 정부의 세 수입도 2배로 늘어납니다. 일본에서는 수십 년간 GDP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않았던 것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과거 20년간 일본의 평균 연수입은 5% 감소했습니다. GDP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입도 늘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재무성의 일본 회계 세수입 추이에 따르면 2018년도 세수입액이 60조 4천억엔을 기록할 때까지는 1990년도에 기록한 60조 1천억엔이 1위였습니다. 30여 년간 세수입은 조금도 늘지 않았는데 세 지출은 사회보험료를 중심으로 자꾸 늘면서 일본은 빚더미에 앉아버렸습니다. 연금 지급에 있어서도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1980년대 당시 중국의 GDP는 일본의 약 4분의 1이었습니다. 세계 2위 경제 국가였던 일본의 GDP가 중국에 밀려났다고 난리를 피운 시기는 2010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현재 중국은 일본의 약 3배로 급성장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기업도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기반을 둔 기업도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31년 만에 최고치라고 떠들고 있지만 이는 1989년 말 사상 최고치인 38,915포인트에 71%까지 회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다우지수는 2,753포인트였던 것이 10월 6일 기준 34,416.99포인트로 약 12.5배로 성장했고 한국은 1989년 말 907.2포인트에서 10월 7일 기준 2,959.46포인트로 약 3.3배 성장했습니다. 9월 15일자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1990년대 당시 세계 시가총액에서 일본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넘었지만 2021년에 들어서는 5%대로 추락해버렸습니다. 1989년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시기에 시가총액 세계 1위는 일본 전신전화공사였고 2위는 일본 흥업은행, 3위는 스미토모 은행이었습니다.
당시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기업은 10위권 안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일본 기업 중에선 1위인 도요타가 40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쿠팡과 같은 신생 기업들과 오징어 게임 등 문화예술 면에서도 세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본의 신생 기업들이 향후 세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도 작아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어왔습니다. 정부 주도로 경제 재건을 노려 인프라 정비나 사회 보장을 확대해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일본 경제는 세계 최고 꼴찌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의 결과로 세계 최악의 재정 적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나라비 총액은 6월 말 기준 약 1220조 엔이었습니다. 0% 금리로 총 부채가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 10조엔씩 갚아 나간다고 해도 122년이 걸릴 정도입니다. C19화로 전 세계 각국은 재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일본만큼 치명적인 나라는 없었습니다. 일반 국가들은 평상시에 일본만큼 재정 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빚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본의 나라빚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보다 나쁜 상황입니다. 1946년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예금 봉쇄와 신권 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보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일본 정치인들은 선심 정책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분배를 강조하며 아베노믹스 수정 의지를 드러냈고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규모 C19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과세 확대를 염두에 둔 세제 개편 논의도 연내에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0월 8일 일본 국회에서 C19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에게 지역과 업종을 한정하지 않는 형태로 사업 규모에 맞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10월 31일 총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 구상을 꺼내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행 정책이 C19의 경제적 충격파를 줄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자를 넓혀 돈풀기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기업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여러 업종을 지원하는 지속화 지원금은 지난 2월 접수가 끝났으며 현재는 당국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수용한 음식점에 대한 협력금이 C19 지원책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베노믹스를 수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설 원고에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두 개의 바퀴는 성장 전략과 분배 전략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의 정책은 7년 9개월간 이어진 아베 정권이나 아베 계승을 표방한 스가 정권과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돈풀기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아베노믹스 수정을 위한 조직 만들기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적 흐름들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은 C19가 수습되더라도 잃어버린 40년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